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벡터 미적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벡터 미적분은 이제 벡터를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주로 이제 역학이나 이제 전자기학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수학적 기법인데요. 이제 어떻게 차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먼저 1장은 벡터 미분에 대해서 돼 있고 2장이 이제 벡터 적분에 대해서 돼 있어요. 그렇죠? 벡터 미분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우리가 벡터 그러니까 2차원의 3차, 2차원하고 3차원 벡터를 저희가 많이 쓰니까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1.1과 1.2, 1.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벡터의 정의와 벡터 연산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4장부터 이제 벡터 도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그 벡터 함수하고 이제 이 벡터 함수의 이제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곡선이나 호의 길이나 호의 길이 등을 구할 수가 있고 공률하고 비틀림에 대한 이제 저희가 정의도 이제 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하고 스칼라의 기울기 그렇죠.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레디언트하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이제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 그리고 1.7하고 1.8은 이제 발산하고 이제 다이버전스하고 컬 회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벡터 미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적분은 저희가 선적분은 어떤 경로에 따라서 적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적분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제 2.2는 이게 이제 선적분이 이제 경로가 나와 있지 않고 처음 시작점과 끝점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 경로에 상관없이 선적분이 같아지는 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면적분하고 최적적분을 할 때 이중적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중적분에 대한 내용하고 야코비안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2.4절부터는 저희가 이제 평면에서의 적분이 되죠. 그린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면적분하고 선적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2차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면적분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면적분을 이제 매개 변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2.5절에 할 거고 2.5절에서 이제 면적분의 이제 이 면을 갖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로 표현을 했다면은 2.6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면적분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2.7절은 저희가 발산 정리라는 거는 저희가 면적분하고 최적적분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발산 정리와 응용되는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2.9절은 토크 정리는 이제 그린 정리하고 비슷한 건데 좀 그린 정리를 일반화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크 정리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1회에 한 10문제 정도 되는데요. 한 100문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고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벡터 미분부터 할 건데요. 이렇게 알고 있는 2차원과 3차원에서의 이 벡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2차원하고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n차원 이제 공간에서의 벡터를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n차원 우리가 이제 도식화 할 수 있는 게 평면하고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4차원부터는 우리가 이제 도식화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2차원과 3차원 공간 벡터에 대해서만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직교 좌표의 위치 벡터 성분, 직교 좌표계라는 거는 우리가 x, y, z축, 그 공간을 3차원으로 치면 x, y, z축이고 그렇죠? 2차원으로 치면 우리가 x축과 이제 y축 그렇죠? y축을 이제 좌표로 하는 그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라고 그러고요. 그거 한 가지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요. 벡터라는 게 우리가 이런 거죠.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 시점이 있고요. 이렇게 종점이 있어요. 그렇죠?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크기는 이 길이가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점을 A라고 하고 종점을 B라고 하면은 A에서 B 방향으로의 벡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하나의 열이나 행으로 예를 들어 이제 행열 같은 게 있으면
그렇죠.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을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열이죠. 그렇죠. 3차원 열 벡터가 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3차원 행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는 우리가 열 벡터나 행 벡터를 얘기하지만 도식화 할 때는 우리가 주로 2차원하고 3차원에 대해서만 도식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표현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는 어쨌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그렇죠. 그리고 기저라는 거는 공간을 생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벡터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합이니까 우리가 집합이죠. 집합이니까 B가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3차원이면 V1, V2, V3 세 개가 있을 거고 그렇죠. 2차원이면 뭐 V1, V2 벡터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3차원 중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U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생성한다는 거는 V1 더하기 V2 이제 V3 벡터가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타나고 이 세 개가 선형 독립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형 독립이 되면서 이 공간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벡터 집합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저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원 같은 경우에 이 3차원이 있다 그렇죠. 제로 y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2, 3,5다 이러면은 그렇죠. 이걸 생성할 수 있는 기저 벡터의 b가 예를 들어서 E1, E2, E3 3차원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E1이 10이고 100이고 E2가 010이고요. E3가 우리가 001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직교좌표계의 이제 표준 기저죠 이게. 그러면 2, 3, 5는 어떻게 되냐면은 2, E1에다가 더하기 3, E2 더하기 5, E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이걸 나타낼 수 있다. 이 공간에 있는 이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개는 또 선형 독립이라고 했죠. 그렇죠. 선형 독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AV1 더하기 BV2 더하기 CV3 이게 0벡터가 되는 이 ABC 있죠. 이 개수라고 하는데 좌표라고도 하고 개수라고도 이걸 갖다가 얘들 다 0이 될 때 우리가 선형 독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저가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은 이제 기저가 되는 조건은 기저는 모든 차원의 모든 벡터들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 생성 조건과 선형 독립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기저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선형 대수에서 다 한 거니까 이제 선형 대수 한 걸 잠깐 복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위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시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점이 있으면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이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0, 0에서 x, y, z까지 이 벡터, 시점이 얘고 종점이 이거인 이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다.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좌표라고도 하고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벡터를 우리가 이제 위에서 벡터를 이제 도식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도식화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도식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벡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쓸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나타낼 수 얘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원점을 제 시점으로 하는 이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시점 종점이 x, y, z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선형 기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E1, E2, E3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E1과 E2와 E3 그렇죠. E3의 선형 결합이다.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 하면은 X가 되죠. X, Y, Z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형 결합을 했을 때 얘네들 그렇죠. 이 개수들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표라고 하고 얘를 x, y, z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저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좌표가 달라지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기저로 잡았을 때는 이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벡터의 길이는 우리가 얘 길이죠. 얘 길이. 그렇죠. 그 벡터의 길이 보통 이제 벡터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보통 표현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A 벡터가 있으면은 A 벡터의 길이를 이제 놈으로 이렇게 놈으로 표시를 하면은 얘를 놈이라고 그러는데요. 얘는 A 벡터하고 A 벡터 내적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위치 벡터니까 이게 그렇죠. 위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A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 성분을 이게 먼저 위치 벡터의 어떤 좌표가 되죠. 이게 그렇죠. 좌표가 되고 얘는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의 길이는 원래는 내적으로 구하는데 위치 벡터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때 또 한 거는 선형대수에서 한 거 저희가 이제 복습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가 같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 벡터고 그렇죠. 얘 또 똑같이 B 벡터면 겹치면 이것도 같은 거고 그렇죠. A 벡터하고 B 벡터 겹치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면 방향이 같고 지금 길이도 같다. 이런 거는 상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겹치지 않아도 평행해도 우리가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길이는 같지만 방향이 틀리죠. 그렇죠. 이런 거는 상동이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방향 같은데 길이가 다른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도 상동이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동이라 부르는 거는 두 개가 일치를 하든지 평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벡터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분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분에 우리가 이제 그 위치 벡터라고 했죠. 그렇죠. 위치 벡터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저의 개수죠. 그렇죠. 개수를 벡터로 나타낸 게 우리가 이제 좌표 이건 좌표라고 하는데 좌표로 우리가 또 성분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성분이 A 벡터하고 B 벡터 성분이 3차원일 때 2차원일 때는 뭐 A2까지 있을 거고 3차원이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B1, B2, B3 이렇게 있죠. 그럼 이때 똑같다는 거는 A1하고 B1하고 같고 그렇죠. A2하고 B2하고 같고 A3하고 B3하고 같을 때 우리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벡터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벡터의 이제 덧셈과 뺄셈인데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타내는 게 두 개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도식화하는 거고 세 개는 성분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평행사변형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가 A 벡터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시점을 일치한다 그렇죠. 이 시점을 이쪽에다가 이제 이동을 해서 일치시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A 벡터가 되고 그렇죠. 얘가 지금 B 벡터면은 얘 같은 방향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얘도 B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가 평행한 거는 우리가 같은 벡터라고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B 벡터가 되고 평행사변 이걸 이웃 변으로 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우리가 이 벡터 있죠. 모서리 이 벡터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죠. 그렇죠. 이걸 평행사변형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나타내는 거고 그 뺄셈도 마찬가지 뺄셈도 우리가 시점을 일치시켜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뺄셈은 A 벡터가 되고 그렇죠. A 벡터가 되고 얘가 이제 B 벡터인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요.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죠. 마이너스 B 벡터는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 또 평행사변형법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은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가 돼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삼각형법은 하나 벡터의 종점을 다른 벡터의 시점과 일치한다. 그러면은 위에 똑같이 우리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면은 얘가 지금 이제 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종점 얘를 갖다가 이 시점을 이쪽에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가 되고 얘가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과 끝의 종점을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a 플러스 b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a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죠? a 벡터에다가 b 벡터니까 마이너스 b 벡터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지금 종점을 얘 일치시켜야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b 벡터가 이게 지금 a 벡터가 되고 마이너스 b 벡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은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럼 성분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분으로 나와 있을 때는 성분은 이제 a 벡터가 이제 a1, a2, a3 그렇죠? 이제 표준 기저의 선형 결합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개수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b 벡터는 b1 그렇죠? b1, b2, b3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면 성분끼리 각각 더하는 거하고 같죠. 그렇죠? a1 더하기 a2, a1 더하기 b1이죠.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이렇게 되죠. 그리고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요. a 벡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니까 각 성분끼리 이제 빼면 됩니다. 얘는요. a1 빼기 b1이 되고 a2 빼기 b2가 되고 a3 빼기 b3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칼라 곱은 하나의 벡터 a에다가 스칼라 배를 곱한 거다. 그렇죠? 이제 곱셈이 벡터의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벡터 곱셈 그렇죠? 벡터의 곱셈도 있는데 얘 두 개가 있어요. 내적이 있고 이제 외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진 않고 저희가 얘는 9.2절에서 다루고요. 얘는 9.3절에서 저희가 1.2절에서 다루고 얘는 1.3절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제 벡터의 연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번 시간에 스칼라 곱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내적, 그 다음 시간에 외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a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ka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방향은 같고 크기만 달라지죠. 그렇죠? k가 1보다 큰 경우 되겠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얘가 크기가 같으면요.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마이너스 a 벡터를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저희가 성분으로 나타내면요. a 벡터는 a1, a2, a3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a 벡터는 어떻게 돼?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2a2, 마이너스 2a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분하고 이제 도식화 시켜서 우리가 벡터의 스칼라 곱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표준 기저 벡터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잠깐 했는데요. 얘는 3차원에서 그렇고요. 3차원에서 2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E1이 10, E2가 01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이제 i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얘를 한번 볼까? 얘가 지금 좌표 얘는요. 얘는 벡터고 그렇죠. 표준 기저 벡터입니다. 그렇죠. 얘는 뭐냐면은 얘는 표준 기저 벡터고 얘는 그냥 좌표죠. 그렇죠. 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얘들 100 좌표 그렇죠. 좌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좌표가 100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합니까? 얘가 표준 기저로 벡터의 표준 기저로 나타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가 지금 이 말이죠. 그렇죠. i라는 거는 나타냈을 때 얘가 1이고 0이고 0이다. 그렇죠. 그래야 1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i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의 좌표는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 개수 100이죠. 그렇죠. 그래서 i가 좌표가 100이 되는 거고 그럼 j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표준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 개수가 어떻게 돼야지 얘가 1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더하기 0이 돼야 되고 그럼 이 j의 좌표라는 건 뭐냐면은 j는 어떻게 되냐면은 좌표가 이 개수 얘기하는 거 이거 0, 1,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0, 1, 0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k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표준 기저 벡터의 우리가 선형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얘가 1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죠. 그렇죠. 좌표가 개수니까 0, 0,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k의 좌표가 이렇게 쓰고 우리가 0, 0, 1 이렇게 쓰고 그래 이게 좌표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해도 i가 어떻게 되냐면은 E1하고 E2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데 얘가 1이고 얘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좌표가 1하고 0 이렇게 되죠. i가 1, 0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차원에서 j는 마찬가지로 E1하고 E2의 선형 결합인데 얘가 1이고 얘가 0이니까 0,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j의 좌표가 0,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직각 좌표계의 표준 기저 벡터라고 그러고 표준 기저 벡터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분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좌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건요. 이 좌표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표준 기저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그렇죠. 나타냈을 때 우리가 얘가 x1이 되고 그렇죠. 얘가 y1이 되고 z1이 되죠. 그래서 좌표가 개수인 x1, y1, z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 좌표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 x1에서 얘는 이제 좌표가 i고 그렇죠. y1에 얘는 j가 되고 얘는 z1에 k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죠. 얘도 x2에 e1 더하기 y2에 e2 벡터 더하기 z2에 e3 벡터니까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좌표를 나타내면 x2에 i 그렇죠. y2에 j 더하기 z2에 k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 이 벡터는 우리가 이제 p 이제 점이니까 표준 기저 좌표라면 위치 벡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O가 되고 P1 이렇게 되죠. OP1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얘가 지금 이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겠네. 이게 지금 P1이고 그렇죠. X1, Y1, Z1 이거고 그렇죠. 얘가 P고 얘가 Q죠. 그렇죠. Q가 되고 Q가 얼마냐면은 X2, Y2,
Z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 이건 이제 위치 벡터가 아니죠. 왜냐, 시점이 원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근데 얘 나와 있는 좌표는 뭐 위치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O가 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위치 벡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삼각형법에 의해서 OP 벡터 더하기 PQ 벡터가 OQ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PQ 벡터는 OQ 벡터 빼기 OP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삼각형법에 의해서. 결국 이거는 이제 Q가 이제 이게 앞에 오고 얘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좌표가 뭡니까? 얘가요. 위치 벡터의 좌표가 x2, y2, z2고 빼기 x1, y1, z1이죠. 그렇죠? 아까 이제 위에서 뺄셈 할 때 저희가 뺄셈 할 때 이렇게 해서 성분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2 x1, y2 y1, z2 z1 이렇게 되겠죠. 성분 얘를 이제 우리가 좌표 이 표준 기저의 좌표를 나타내면 x2 x1의 i 더하기 y2 y1의 j 더하기 z2 z1의 k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 기저 벡터 표시 아까 다 했었죠. 그렇죠? 얘도 이제 아까 이제 위에 설명한 이거죠. 그렇죠? 이거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P의 좌표 그렇죠? 좌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이게 생략된 거죠. 표준 기저의 좌표 P 그렇죠? P가 이렇게 Q가 이렇게 된다. 그렇죠? 표준 기저라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생략되면 표준 기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I 더하기 4J 더하기 2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표준 기저에서 우리가 표준 기저에 대한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이런 말이죠. 그렇죠? O하고 P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1, 4, 2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표준 기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좌표 쪽을 따라서 이 단위 벡터 이걸 얘기하니까 그렇죠? 얘가 i고 j고 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q는 쓰면은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4j 마이너스 2k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pq가 어떻게 되냐? pq는 어떻게 되냐면은 oq 마이너스 o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이제 OQ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4J 마이너스 2K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빼기 I 플러스 4J 플러스 2K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I가 되고 마이너스 8J 마이너스 4K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바로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도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4 빼기 4 마이너스 2 빼기 2 이렇게 돼서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 좌표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놈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PQ의 놈은 어떻게 돼? 얘가 지금 OQ 마이너스 OP죠. 그렇죠.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j i 마이너스 8j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각각 이걸 제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성분으로 하면 이렇다. 얘가 지금 PQ를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내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래.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유클리드 내적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4 더하기 64
그렇죠? 64 더하기 16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16이 되죠. 그래서 얘가 84 루트 84 이렇게 되고 얘가 2 루트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뭐 선형대수 좀 복습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2차원하고 3차원 벡터에 대해서 이제 연산들 중에는 이제 덧셈, 뺄셈, 스칼라 곱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놈을 구하는 거, 그리고 위치 벡터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벡터 연산 중에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